자, 비트코인의 약간의 반등과 함께하는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한때 1900불대까지 깜짝 상승했다가 지금은 1889달러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왜 올랐느냐?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에 하나는 트위터의 CEO인 잭 돌시가 창립한 결제 회사죠. 스퀘어가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매수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이 경기부양책에 관련된 회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해줌과 동시에 달러는 아주 약간의 하락, 그리고 미국 증시와 금, 오일은 약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국내 뉴스인데요. 이 기사를 보시면은 홍남기 가상화폐 거래 내역 완벽 파악되면은 금융자산 과세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런 기사 제목만 봐도 짜증이 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한 발언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을 했느냐? 일단 기재부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난리가 났었던 것이, 기타 소득의 비과세 한도는 연간 250만원, 반면에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5천만원까지다. 암호화폐가 만만하냐? 만만하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청원을 하고 했으나 아무런 변화도 이끌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잘근잘근 지려 밟고 있죠.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만약에 나중에 암호화폐 거래 내역이 완벽하고 체계적으로 파악되면 금융자산으로서 세금을 걷겠다, 금융자산으로서 검토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일반 거래소에서만 사람들이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 내역이 완벽하게 파악이 될 수가 있겠는데, 요즘에 대세가 뭐죠?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쳤을 때 계속해서 기타 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트레이딩 내역을 감출 수도 있겠습니다. 문제는 저는 그것이 이제 적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하셔도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엔 드디어 미국 법무부에서 암호화폐 프레임워크 보고서를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기사의 제목에는 암호화폐가 공공안전과 국가보안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외국 기사에서는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범죄는 위탁 범죄에 대해서 금융거래, 세금 등 법적 의무를 피하기 위한 자금 세탁, 암호화폐 공간에서의 해킹 및 도난 등 3개 유형으로 이뤄진다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기도 하다라는데요. 또한 이뿐만 아니라 규제당국은 디파이 규제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법당국은 디파이 영역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 좋은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디파이 시가총액이 하루에 25% 하락하면서 거래량은 30%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과연 앞으로 디파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기존 금융업계에서도 디파이에 뛰어드는 것을 봤을 때 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물갈이가 한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 다음 소식, 중국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중국의 선전시 인민정부는 조만간 인민은행과 함께 디지털 위안화 홍바오, 이 홍바오는 세뱃돈을 뜻하며 돈을 그냥 찌끄리는, 뿌리는 그런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추첨을 통해 가지고 디지털 위안화를 사람들에게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해당 디지털 위안화를 지급받은 사람들은 일정 기간 내에 러후구에 지정된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정말 공포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디지털 통화에도 해당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자화폐를 받은 사람들은 일정 기간 내에 지정된 상점에서만 그 화폐를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니네들은 여기서 딱 언제까지만 무엇을 사는 데만 쓸 수 있다라고 정부에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그 돈을 소비해야만 하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돈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완벽한 통제가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미래가 도래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통제받지 않은 비트코인이 오히려 더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체인링크 관련된 소식,
AI 중심의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Fetch AI가 체인링크의 탈중앙화된 금과 은 가격 지표를 메인넷에서 사용 중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주인공 비트코인에 관련된 정보들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딱 보시면 나와있다시피 스퀘어가 비트코인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하게 되면서 비트코인 4,709개를 공식적으로 매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암호화폐는 경제적 권한 분산 수단이며 글로벌 통화 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줄 것으로 믿는다라고 밝혔습니다. 5천만 달러는 스퀘어 올해 2분기 말 기준의 전체 자산 약 1%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더 많이 비트코인을 매입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소식에 가장 들뜬 사람 중에 한 명은 바로 윌리 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일 전에 그가 정확히 이런 트윗을 올렸었습니다. 스퀘어가 비트코인을 매입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대로 딱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그는 덧붙이기를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되기 위해서는 약 25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유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주요 자산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죠. 이 비트코인 떡상 열차 티켓을 끊고 비트코인 열차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추가된 사람으로는 미국의 유명 힙합 프로듀서 머다 비츠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또 매수를 했다라고 하네요. 아저씨 비트코인 떡상열차 티켓 한 장이요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는 것이죠. 천천히 조금씩 그렇지만 확실하게 비트코인 쪽으로 유명 회사 자금들 그리고 개인들의 자금들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재밌는 트윗을 봐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비트코인 오라클, 최근에는 비트코인 모피우스라고 불리는 다빈치 J15 비트코인이 1달러였을 때부터 사서 모은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매수를 권유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는 최근에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쭉쭉 올라가지고 65만 달러와 80만 달러 사이까지 상승해서 달러나 유로의 시총과 비슷해지면 거기서 가격대가 안정되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예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65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면 얼마죠? 7억 원, 막 8억 5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되겠죠. 어마어마한 수준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자, 비트코인이 1달러였을 때 10,000달러, 20,000달러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 거의 없었을 것인데, 과연 이번에도 그의 예측은 맞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미래가 두근두근 하면서 기다려집니다. 자, 그 반면에 최근에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두드러 맞고 있는 비트맥스 CEO 알서 헤이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비트맥스뿐만 아니라 비트맥스 모 회사 100배 그룹에서 CEO직을 맡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맥스 새로운 CEO 같은 경우 작년 7월부터 COO를 맡았던 비비안 쿠가 임명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좀 강하게 얻어맞고 있는 비트맥스, 많은 사람들이 최근 비트맥스를 떠나는 모습을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맥스만큼 싸가지가 없고 비트맥스만큼 재수없는 곳이 있는데 바로 CME입니다. CME 비트코인 옵션 물량이 300%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왜 이 자식들은 단속 안 해? 얘네들도 잡아 쳐넣어야지. 그런데 당연히 안 하겠죠. 미국 당국에서 비트코인을 찍어 누르기 위해서 만든 것이 비트코인 CME 선물이다 라고 직접적으로다가 지안카를로가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비트맥스는 조지지만은 CME는 그냥 계속 놔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CME 갭을 신경 쓰게 생겼네요. 자, 아무튼 이 CME에서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들은 비트코인의 강세를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감기 이후 해시레이트가 40% 상승하면서 네트워크 보안성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0.1개 이상을 보유한 월렛 지갑이 314만 개,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너도 나도 조금씩 사서 들고 있어 보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비트코인 떡상열차 티켓 갈수록 비싸지고 숫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서두르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전 골드만삭스 임원 라울 팔 씨죠. 최근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라울 팔 같은 경우는 자신이 들고 있는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 매수할 의향이 있다라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을 굉장히 신뢰하는 라울 팔. 그는 최근에 비트코인 분석을 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30일 비트코인 변동성 지수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며 20%대에 머무르고 있다.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20%대 변동성 지수를 기록한 후 큰 가격 움직임을 나타냈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조만간에 큰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예측하고 있었던 큰 움직임이 오늘 스퀘어의 비트코인 매수 소식과 함께 나왔었던 이 양봉이 아닌가라는 희망을 한번 가져보는데요. 근데 솔직히 몇백 달러가 큰 움직임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한 번에 한 1000달러 정도는 올라줘야 큰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속적으로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이 움직이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나는 조만간에 모든 것이 폭락할 것 같아서 다 팔았다, 미국 증시, 외화, 비트코인 다 팔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피터 브렌트, 최근에 스퀘어가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는 소식과 함께 자신의 차트 분석을 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자금을 할당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발전이다. 비트코인 차트 주봉과 일봉에서 매수 신호가 보여지고 있다. 자, 비트코인을 다 팔았었던 피터 브렌트, 다시 한번 비트코인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시레이저 분석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월봉 마감 전까지 다양한 움직임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1760대를 잘 지켜주고 있는 것은 나중에 오늘날 이 과거를 돌아봤을 때 어떤 것에 대한 확실한 신호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것 같다. 이 말투나 차트 분석을 봤을 때 지금부터 크게 상승할 거라고 믿고 있는 조시레이저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면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인컴 샤크스, 내가 봤을 때 비트코인은 삼각수렴에서 위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떨굴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지금 그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상승은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떨어져서 결국 이 지긋지긋한 CME 갭을 메꿀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이전과 같이 가짜 상승을 보이고 쭉 떨어지게 될까요? 그런데 오늘날의 비트코인과 작년의 비트코인 정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거대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그들의 지분을 할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저 같은 일반 개미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좋은 것 같아, 그러면 투자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은, 최근에는 이 기업들이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비트코인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을 만큼의 자금을 비트코인에 밀어 넣는다라는 것, 저는 이런 사실로부터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안정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에 관련된 보험을 들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피터 브렌트도 인정을 한 것처럼 이것은 엄청난 발전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떨어지면은 쫄지 마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끝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심상태는 아직도 공포 단계에 있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영상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행복한 금요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부디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토마토 밭에 물 주기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을 해주신다면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를 하고 정보를 나르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